안녕하십니까. 이온코치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명웅의 사인이 왜 변했는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사인이 2020년 사인하고 최근에 사인하고 상당히 좀 변화가 됐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흔히 이 사인이라고 안 하고 사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인, 사람이 죽고 그 원인이 뭐냐 이럴 때 사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사인하고 사인하고 구분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거를 된소리를 해서 사인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된소리를 하는 이유가 사인과 사인을 구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영어로는 이거를 시그니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인은 시그니처라고 하고, 시그니처라는 말은 우리가 음식점에서 시그니처 주세요 하면 그 음식점의 아주 최고로 잘 팔리고 최고로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시그니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유명인들이 팬들에게 필적을 남겨주는 행위는 영어로 얘기하면 오토그래피라고 해서 조금 이 시그니처하고 오토그래픽을 영어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다르게 하고요. 공식적인 서명인 시그니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예인들이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토그래픽이라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그냥 시그니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사인이 아닌 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명웅 씨의 이 첫 번째 그 사인을 애프터가 있고 비포가 있으면 비포라고 우리가 A라고 표현할게요. A하고 B라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그 사인을 보면요. A의 사인은 동그라미가 완전히 그 우리가 이 보름달 같은 느낌이 아니고 약간 반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보름달처럼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심리적으로 이 반달에서 보름달이 된다는 거는요, 안에 충만이 되고요, 이 사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더 마음에 어떤 안정이나 충만이 됐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A에서 보이는 그 글씨의 임이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크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이제 필기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이 B의 사인을 보면요. 요 사인이 좀 더 적게 됐어요. 그때에 비교할 때보다 조금 내리는 것이 적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미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미음은 이렇게 써서 밑에를 열고 있어요. 자, 이 밑에 여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것을 다시 내가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서 그거를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있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것이 팬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버라고 하죠. 우리가 테이커와 기버를 구분할 때 어떻게 보면 테이커들은 자기가 준 것들을 이게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테이커라고 해요. 반대로 이명웅 씨의 글씨는 어떻게 보면 이 미음자는 기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르고요. 영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도 동그라미가 더 커졌어요. 그렇죠? 영자가 동그라미 커졌는데 약간 여기가 열렸습니다. 요렇게 닫혔던 것이 요렇게 열렸어요. 이건 필적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픈 마인드를 보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앞에
임영웅 씨의 글씨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서명을 다루는 거고, 오늘은 사인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다루는 거고, 앞에 글씨를 봤을 때 그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약간 열리는 것은 오픈 마인드를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하고 B하고 달라진 것 중에 여는 거는 비슷하게 열렸어요. 근데 이응자에서 여를 하잖아요. 여를 할 때 여기에 딱 붙었다가 이 B 사인은 이렇게 마치 손가락처럼 이렇게 열고 있어요. 자, 이 의미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베리에이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이 서명에서는 꾸밈을 주는 거죠. 기존의 어떤 베이직에서 좀 더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사인에 어떻게 보면 꾸밈을 하는 거예요. 이 꾸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기다워진다는 겁니다. 서명을 쓰실 때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요. 챗GPT로 서명을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임영웅 씨의 서명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서명을요, 우리가 사인을 사실은 의뢰해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근데 챗GPT가 나와서요, 지금은요, 챗GPT로 서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실수록 여러분들이 확실히 오늘 서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챗GPT를 못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거나 이 영상의 URL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픈하니까 끝까지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챗GPT를 사용할 때 챗GPT가 무료인 경우가 있고 유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인 경우, 유료인 경우가 다르고요. 무료인 경우에는 우리가 3.5를 쓰고요. 유료인 경우에는 4.5를 씁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챗GPT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 챗GPT 안에 여러분들이 꼭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챗GPT 그림을 띄워놓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 챗GPT 안에 들어가서 챗GPT 옆에 보면요. 옆에 이 사이드 바라는 게 떠요. 사이드 바를 열어야지만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바를 여셔야 되고요. 사이드 바 밑에 보면 챗GPT 탐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챗GPT 탐색을 누릅니다. 예. 탐색을 누르면 보는 그림처럼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다가 사인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한글로 사인이라고 영어가 아닌 사인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개가 뜰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좀 써보니까 이 사인 디자이너라고 해서 내 사인 만들기가 있습니다. 예, 요거를 클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나서 채팅 시작. 그걸 눌러주세요. 예. 거기까지만 눌러주시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했던 이 챗GPT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놓칠 수가 있어서 이 프롬프트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임영웅 사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해? 라고 한번 칩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타일 선호도, 용도, 특별한 요소, 그리고 서명 길이, 그리고 선호하는 글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5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윤코치 이태리체로 펜사인으로 하트를 첨가하고 전체 이름으로 글쓰기 손글씨 스타일로 만들어줘.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칩니다.
그러면 쭉 나오면서 실제 이렇게 포함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위 서명을 만들어주라고 명령을 내리면 밑에 들어가면서 윤코치라고 해서 이렇게 서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사인해서 끝내지 마시고 이번에는 임영웅인데 영어로는 영웅임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웅임이라의 위에 서명처럼 만들어줘 하면 이런 식으로 임영웅 씨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쉬우니까요.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 베리에이션 요 두 가지 설명드렸었죠. 그래도 그 밑에 이응자가 좀 작아졌다는 의미는 실행을 점점점 적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속 가능한 이 가수가 되려면 너무 많이 바쁘게 다니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공연을 하더라도 거기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제한다는 의미인데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동그라미를 아주 동그랗게 쓰면서 절제하는 거죠. 우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우리가 B의 이 부분들 우을 보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영상으로 잘 보십시오. 웅은 그냥 앞에 거는 베이직으로 썼다면 두 번째는요. 이 웅에서 이응자가요. 이응자가 되게 길어졌어요. 이응자 되게 길어졌습니다. 이응자가 왜 길어졌는가?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필적학에서는요, 이거를 지속이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이거를 끈기 있게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 끈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로선이 아닌, 우리가 세로선도 있고 가로선 있잖아요. 가로선이라고 합니다. 가로획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가로획이 상당히 자기 끈기를 보여주고, 요 옆으로 쓰는 요거는 자신감을 보여줘요. 끈기와 자신감. 이게 시줄과 낫줄로 연결되면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건행 그리고 화이팅이라고 하는 글씨까지 나와 있죠. 이 건행하고 화이팅까지 나와 있고 화이팅 할 때 A와 B의 화이팅 할 때 화이자의 이 H자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하고 한글로는 히읗자죠. 히읗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세우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요. 리더십이 좀 셉니다. 반대로 옆으로 듣는 사람은 경청을 참 많이 하고요. 이 옆으로 되는 분은 어떤 거냐면 글씨체가 되게 밸런스를 찾았다는 거예요. 임영웅 씨가 자기다워지고 점점점 밸런스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 글씨 심리학에서 보는 A와 B의 변화다. 그래서 글씨가 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이야기하시거나 또 어떤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댓글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행하시기 바랍니다.